전 세계를 뒤흔든 키스캠 한 장면. 그날 밤 무대 아래서 벌어진 일. 2025년 7월 16일 밤 미국 보스턴의 한 대형 스타디움에서 콜플레이의 월드 투어 콘서트가 한창이던 순간 수만 명의 관중이 열광하던 그 공연장에서 단 몇 초간 상영된 키스캠 장면 하나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날 밤 경기장 중앙의 초대형 스크린에는 낯선 두 남녀가 포착됐고 그들이 화면에 뜨자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었고 여성은 당황한 듯 시선을 돌렸으며 남성은 어색하게 웃으며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단 몇 초, 그 짧은 순간은 콘서트가 끝나기도 전에 수많은 관객들의 스마트폰 카메라에 담겼고 SNS로 실시간 전송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지? 방금 저 사람, 내가 아는 그 CEO 아니야? 라는 댓글들이 폭발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로부터 단 24시간. 스크린에 포착된 인물들이 미국의 AI 기술 스타트업 네오스케일의 최고 경영자 앤디 바이런과 그 회사의 인사 담당 디렉터 크리스틴 캐봇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콘서트장의 한 장면은 전 세계가 지켜보는 스캔들로 비화했습니다. 앤디 바이런은 40대 중반의 유부남 CEO로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주목받는 차세대 기술 경영자로 꼽히던 인물이었습니다. 반면 크리스틴은 회사 내에서 냉정한 이미지와 뛰어난 기획력으로 인정받던 중간 관리자였죠. 둘은 평소 업무 외적 접촉이 없다고 알려졌으며 공개적으로는 어떤 소문도 없던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키스 직전 포착된 그 장면은 누구에게도 우연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동공, 표정, 미세한 몸짓,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던 눈빛은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당시 카메라가 그들을 비추기까지의 과정도 의혹을 증폭시켰습니다. 현장에 있던 관중들은 카메라가 마치 그 둘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빠르게 포커싱했다고 증언했고, 일부는 해당 키스캠 장면이 공연장의 일반 화면, 송출부가 아닌 외부 연출팀에 의해 송출된 것 같다는 분석까지 내놓았습니다. 의도적이었든 우연이었든 그 한 장면은 두 사람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콘서트가 끝나기 전부터 이미 그들이라는 말이 실시간 검색어를 타고 오르기 시작했고, 다음 날 아침 이 사건은 CNN과 뉴욕타임즈, 블룸버그, 그리고 국내 언론까지 빠르게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단 몇 초의 영상이 수십만 회 공유되고 캡처 이미지가 짤방으로 퍼지며 공개 불륜이라는 낙인이 찍혔죠. 그날 밤 키스는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모든 걸 말해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콘서트장의 카메라가 폭로한 건 단지 키스가 아니었다. 사건은 단순한 우연이라 보기엔 너무나 치밀하게 드러났습니다. 수만 명이 운집한 스타디움에서 카메라는 왜 하필 앤디 바이런과 크리스틴 캐봇을 포착했을까? 키스캠은 보통 공연장 내 커플에게 향하는 서비스적 장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앉아 있었던 구역이 VIP 전용석이었고 일반 관객들보다 카메라 접근이 제한된 자리였다는 점입니다. 더구나 당시 함께 있었던 인물들의 좌석 구성까지 공개되며 두 사람이 일행처럼 배치된 사실이 드러났고, 이는 회사 내부적으로도 큰 충격을 줬습니다. 특히 네오스케일의 다른 간부가 촬영 직후 당황해 옆자리에서 일어난 장면이 포착되며 이들이 단순한 사내 동료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급속히 부상했습니다. 사건이 확산되자 회사는 즉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식 성명에서 네오스케일은 최근 발생한 외부 행사 중 특정 직원 간의 불미스러운 장면과 관련하여 윤리규정 및 직장 내 행동 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고, 이는 사실상 공개적 스캔들로 규정된 셈이었습니다. 몇 시간 뒤 CEO 앤디 바이런은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히며 공식 직무에서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지만 이미 SNS와 언론은 그의 이미지와 커리어를 전방위로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윤리의식이 가장 뛰어난 경영인으로 손꼽히던 그의 몰락은 많은 스타트업 생태계에 신뢰의 붕괴라는 파장을 던졌습니다. 불륜도 아니고 키스도 하지 않았는데 왜 사임했냐는 일부 옹호론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보이지 않는 동해가 스캔들의 진짜 증거였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언론은 크리스틴 캐봇에 대해서도 집중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네오스케일 인사팀의 중간 간부로 수년간 채용과 직원 교육을 맡아왔으며 회사 내 윤리 가이드라인을 주도한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건 그녀가 CEO와 함께 콘서트장 VIP석에서 우연히 나란히 앉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직장 윤리와 권력 구조에 민감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공개된 그 장면이 실제로는 하지 않은 키스였기에 더 폭발적이었다는 점이 사람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했기 때문에 욕먹은 게 아니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심받았다는 아이러니. 이는 단순한 사생활 침해 논란을 넘어 현대 사회에서 카메라가 포착한 표정과 침묵이 얼마나 큰 신호로 작용하는지를 보여준 상징적 장면이 되었습니다. SNS는 분열되었습니다. 일부는 개인의 사생활을 공연장에서 낙인 찍은 것은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으며, 다른 쪽은 수천 명 앞에서 그런 행동을 한 시점에서 그들은 공적 존재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틱톡과 인스타그램에는 키스 직전 두 사람의 눈빛을 슬로모션으로 분석한 영상이 수백 건 이상 올라왔고, 해시태그 키스캠 스캔들은 24시간 내 1억 뷰를 넘겼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 진실인지, 아니면 진실을 원하는 대로 편집한 프레임인지, 그리고 과연 그 경계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일까요? 개인의 표정 하나가 회사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이번 사건은 단순한 연예인 스캔들이 아니었습니다. 콘서트에서 포착된 키스 직전의 장면은 단지 한 기업의 최고 경영자와 직원 간의 의심스러운 관계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공적 위치에 있는 개인이 어떤 기준 위에서 평가받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특히 앤디 바이런처럼 수천 명의 직원을 이끄는 CEO는 단순한 관리자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의 얼굴은 투자자의 신뢰, 기업의 가치, 브랜드의 방향성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공식적인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비공식적인 순간, 예상하지 못한 장면에서도 지속적으로 시험받습니다. 이번 사건이 특별한 이유는 그것이 철저히 비공식적이고 사적인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전 세계 수십만 명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공공의 장면이 되어버렸다는 점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분노한 것은 그가 키스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무표정, 회피, 침묵, 그리고 그 직후의 반응이었습니다. 어떤 시청자는 그의 눈빛은 모든 걸 말하고 있었다고 했고, 어떤 이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가장 큰 증거라고 해석했습니다. 이런 반응은 결국 우리 사회가 얼마나 상징과 기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기업의 리더가 어떤 말을 했는지보다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가 더 중요해지는 시대. 바로 그 흐름 속에서 수많은 리더들이 표정 하나, 손짓 하나로 커리어의 존폐를 결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또한 직장 내 권력 관계와 경계 없는 디지털 감시의 충돌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두 사람 모두 직장 내 공식적 상하 관계에 있었고, 사적인 관계가 있었다면 그것은 명백한 이해 충돌이자 윤리 위반입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하기 위해 누군가는 공연장에서의 키스하지 않은 장면 하나를 가지고 수백 개의 프레임을 분석하고 영상의 각도를 비교하고 SNS에 이건 확실하다는 해석을 올립니다. 이처럼 디지털 사회에서의 판단은 사실이 아닌 해석이 중심이 됩니다. 그렇게 보였다는 감각이 곧 여론이 되고, 여론은 결국 진실처럼 받아들여지는 현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감시할 수 있고 어디까지 판단해야 하는 걸까요? 이 장면을 포착한 키스캠은 원래 유쾌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키스캠은 과연 유효한가? 라는 질문이 다시 던져졌습니다. 더 이상 카메라는 단순한 기록 장치가 아니라 사회적 낙인의 매개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공적인 인물이라면 사적인 공간에서도 검열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개인은 언제까지 익명의 군중 속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인지, 이 사건은 그 답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는 그 시선 역시 얼마나 폭력적일 수 있는지를 조용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키스캠, 그리고 우리가 진짜 마주해야 할 질문. 앤디 바이런은 사건 발생 사흘 만에 회사의 모든 직함에서 사임했습니다. 네오스케일 측은 그는 회사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공적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였다고 밝혔지만, 이 사태가 단순히 CEO의 사생활 논란으로 끝났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가 사임한 뒤에도 투자자들은 혼란에 빠졌고 회사의 주가는 4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직원들의 내부 익명 커뮤니티에서도 그가 물러난 건 옳았지만 우리 사회는 너무 잔인하다는 반응이 팽팽히 엇갈렸다는 사실입니다. 크리스틴 캐봇 역시 곧바로 직무에서 배제됐고 인사위원회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결국 한 장면의 정지 화면이
두 사람의 커리어를 완전히 끝장낸 셈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영상에서 진짜로 주목해야 할 건 한 CEO의 몰락이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그 장면을 바라보던 우리 모두의 반응, 그리고 그 반응이 만들어낸 압력의 무게입니다. 아무도 키스를 보지 못했지만 모두가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 짧은 망설임, 회피하는 눈빛, 그들의 침묵은 언어 이상의 설득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실로 확정되는 데는 단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사회는 증거보다 낙인이 빠르고 맥락보다 반응이 빠르며 사실보다 편집된 장면이 더 큰 힘을 가지는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그 영상이 단지 두 사람의 사생활 문제로 끝났다면 우리는 쉽게 지나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장면은 결국 개인의 표정 하나가 공동체 전체의 윤리를 건드릴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사건 이후 미국뿐 아니라 영국, 일본, 한국 등 다수 국가의 방송과 토론 프로그램에서 키스캠의 존재 자체를 다시 논의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대중 속에서의 사생활은 존재할 수 있는가? 공공장소에서 포착된 감정은 얼마나 책임져야 하는가? 같은 질문들이 던져졌죠. 심지어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은 키스캠이 아니라 감정캠의 시대라며 기술이 사람의 미묘한 얼굴, 근육과 감정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시대에는 더 이상 어떤 사적인 장면도 온전히 개인의 것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날 밤의 콘서트는 끝났지만 그 장면은 여전히 전 세계를 순환하며 재생되고 있고 두 사람의 삶은 멈춰진 화면 속에 붙잡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그 장면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석했는가? 만약 당신이 단지 화면 속 사람들의 시선을 보고 저 사람들은 틀림없다고 판단했다면 그 판단의 근거는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들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단호히 결론을 내렸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사건은 단순한 회사의 스캔들을 넘어 현대 사회가 진실을 어떻게 구성하고 소비하는가에 대한 철학적 질문으로 확장됩니다. 우리는 언제든 키스하지 않고도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진짜 무서운 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위험한 확신이 다음 누구를 향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